딱 이 세 가지만 신경 쓰면요, 최소 5cm는 더 높아지고요, 부상 없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점프력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거예요. 하체 힘이 좋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스쿼트를 많이 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스쿼트를 잘하면 점프를 잘하냐고요? 물론 당연하죠. 이 역도 선수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역도 선수들의 점프력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무게를 계속 올리는 거는 그냥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인 거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요령부터 몸에 좀 익혀 보자고요. 그러고 나면 점프력 바로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요령을 좀 알고 나서 점프가 좀 잘 되네 라는 재미를 좀 느껴보시면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고 선순환이 굴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점프력 높이는 법 디테일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관절 이 부분 하나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점프할 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무릎만 많이 움직이고 고관절 이 부분은 거의 안 접히는 경우죠. 이렇게 하면요, 힘은 빠지고 높이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를 많이 하고 나면 무릎이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일단 몸이 잘 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점프를 하는 상황이 언제인가요? 스포츠로 따지면 배구나 농구나 아니면 축구에서 머리로 공을 건드려야 할 때 같은 경우죠. 이런 때는 점프에서 최대한 몸 전체를 높게 뻗어줘야 하는데요, 이 뻗는 높이 자체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팔을 뻗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팔을 제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이 다 펴지지 않은 자세에서 점프를 했을 때 한번 무게중심을 보자고요. 두 가지 경우에서 몸 각각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몸이 펴진 상태에서는요, 무게중심이 몸의 가운데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직으로 그대로 안정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몸이 완전히 다 펴지지 못하다면요, 무게중심이 몸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공중에서 몸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의도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착지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약간만 더 보강해서 설명드려보자면요, 다이빙 경기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프하고 난 뒤에 몇 바퀴씩 몸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착지를 하게 되는데요, 물에 입수하는 순간에는 회전하는 힘 없이 최대한 안정된 상태로 깔끔하게 물에 들어가는데요, 회전할 때는 몸을 웅크리고 있죠. 그리고 물에 입수하기 전에 회전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요, 몸을 최대한 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점프에서는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몸이 완전히 펴져 있느냐 아니면 좀 웅크러져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려고 하는지 안정돼서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것들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관절을 구부렸다가 펴는 게 힘을 쓰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 관절이 많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요, 그 부분에서 힘을 많이 쓴다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점프 자세를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는 무릎을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고관절을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움직일 때 속도 또한 매우 중요하죠. 순간적으로 확 숙였다가 지체 없이 다시 빠르게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 이런 스피드 덕분에 더욱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SSC,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때문입니다. 상체를 강하게 확 숙여주게 되면요,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그 위로 이어진 허리 쪽으로 흉요근막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곳까지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무릎만 많이 구부리면서 점프를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파워로 높게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유로는 무릎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이 트레이닝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반대로 또 과하면 부상을 당한다, 이런 문제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릎만 많이 구부렸다 펴는 이런 점프 자세는 무릎 관절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한 착지, 이게 같이 결합되면 더더욱 무릎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릎을 망치는 좋지 않은 점프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살펴봤을 때 점프 자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고관절을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충분히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감잡고 점프력 좋아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관절 잘 쓰라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해봤는데 이게 뭐 잘 되는 건가,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점프를 할 때 아 고관절을 쓰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몸으로 확실하게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고강 운동에서부터 점프 동작 훈련까지 해보면서 확실하게 점프력을 높여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장요근 운동입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확 숙이기 위해서 장요근을 잘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점프했을 때 몸을 전체적으로 다 펴주기 위해서 몸을 접고
잡고 그리고 펼 때 저항 없이 잘 펴주는 장요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리를 앞뒤로 벌린 상태로 하는 이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근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을 병행해 보시고 난 뒤에 점프를 해보시면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요방연근입니다. 빠르게 몸을 웅크렸다가 확 펼 때 엉덩이 근육에서부터 이어지는 흉요근막, 이 허리 부분의 힘을 말씀드렸죠. 그 허리 부분을 잡아주는 근육 중에 요방연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서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태로 무게를 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동작을 하시면서 그 요방연근의 힘도 길러주시고 나면요, 점프할 때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잡혀지면서 다리에서의 파워를 몸통, 코어에서 손실 없이 발휘하면서 더 강력한 파워를, 높은 점프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힘을 잘 쓰고 나면요, 이제 실질적으로 점프 동작을 그대로 연습해 볼 건데요. 무릎은 거의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고관절을 최대한 접었다가 천천히 몸 전체를 펴면서 일어나 주세요. 처음부터 동작을 빠르게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하기 쉽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하는 것부터 해보시고요. 이 동작을 할 때 고관절로 동작을 주도하면서 펴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게 이 동작을 느리게 하는 게 익숙해졌다면 점차 속도를 빠르게 해보는 것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제는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순간적으로 몸을 확 숙이면서 웅크렸다가 다시 강하게 펴면서 점프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천천히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게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빠른 속도로 숙였다가 또 빠르게 일어나는 것까지 한 단계씩 더 올려가면서 점차 빠른 속도로 강한 파워로 점프하는 것까지 점프 동작을 연습해 보시면 그 감을 제대로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력,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원초적으로 스피드라던가 파워를 보여주는 동작인데요, 그냥 힘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제대로 적용하려면 의외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관절의 관점에서 점프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런 영상은 그냥 보고 나서 재밌는 얘기하네 이렇게만 보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점프할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원리를 적용해보고 보강 운동을 적용해보고 나서 뛰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도 소통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점프력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파워에서부터 빠른 스피드, 스포츠에서의 퍼포먼스 향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유용한 정보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들 유튜브 영상에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따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